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이어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자코비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뉴턴의 랩슨 메소드를 통해서 뉴메리컬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 모던 로보틱스에서의 자코비안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어진 관절 값에 대해서 주어진 관절 값과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제 엔드 이펙터의 트위스트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자코비안에 대해서 좀 더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워드 키네마틱스도 이제 앞전 시간에 배워본 내용인데 엔드 이펙터에 이제 포즈 값이 주어지면은 아 엔드 이펙터의 포즈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조인트 값들을 넣어서 이제 네, 조인트 값을 넣어서 이제 엔드 이펙터의 포즈 값을 구하는 내용을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식을 이제 체인 룰을 통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때 그 자코비안 행렬은 이제 그 관절 값에 대한 관절 세타에 대한 함수로서 관절 속도 세타 닷에 대한 이제 엔드 이펙터 속도 x 닷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어, 이제 따라서 이제 조인트 속도와 엔드 이펙터의 속도를 연결하는 이제 선형 변환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자코비안 내용을 이제 2D 플래너에서의 내용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2D 플래너의 이제 FK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x1은 L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L2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그리고 x2는 L1 사인 세타 1 더하기 L2의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양면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앞전 슬라이드처럼 이제 x 닷은 이제 j 세타 세타 닷 꼴로 이제 다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행렬로 이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게 되고 이걸 다시 x 닷은 j1 세타의 세타 닷 그리고 더하기 j2 세타 세타 2 닷은 이게 j의 세타의 세타 닷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앞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제 자코비안의 정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면 이 트위스트 앞선 시간에 배웠던 이 트위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코비안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더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류는 이제 강체가 움직이는 이제 방향, 강체가 움직이는 그 축에 대한 내용을 이제 6차원 벡터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스크류는 그 강체의 움직임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트위스트는 이제 그, 그, 그 강체의 움직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코비안을 이제 스크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조인트 하나에 대해서 이제 스크류 엑시스가 이제 하나 그래서 그 자코비안은 이제 스크류 엑시스를 이제 잘 정리를 한 이제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파셜 자코비안에서 이제 각 컬럼은 하나의 스크류 엑시스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제 어드 조인트 매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시간에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의 내용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이제 트위스트의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스파셜 이제 월 좌표계 기준에서는 t 닷 곱하기 t의 인버스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이제 바디 좌표계 기준에서의 이제 트위스트는 t의 인버스 곱하기 이제 t 닷으로 표현이 된다고 이제 앞선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각각의 트위스트가 이제 정의가 된 이 좌표계 형태에서 이제 서로 변환이 쉬울 수 있도록 이제 어조인트 매핑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을 이제 바디 자코비안의 어조인트 매핑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 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이제 t를 이제 곱함으로써 이제 앞쪽에 이제 양변에 이제 t를 곱함으로써 이제 t의 어 t의 바디 기준에서의 트위스트의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는 이제 t 닷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다시 이제 양변에 t 인버스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좌측의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t 닷의 t 인버스는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월드 좌표계에서의 트위스트의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의 트위스트를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수반 행렬을 사용을 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수반 행렬은 이제 좌표계가 변할 때 이제 트위스트를 이제 올바르게 변환하도록 도와주는 6×6의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을 트위스트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포워드 키네마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구해진다는 것을 앞선 내용에서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스파셜 좌표계에서의 트위스트는 이제 t 닷 곱하기 t의 인버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차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 닷을 한번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식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t의 인버스 또한 이제 이 곱의 형태를 이제 인버스 형태로 이제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t 닷 곱하기 t의 인버스를 이제 다시 이 식과 이 식을 곱한 형태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선 t다 곱하기 t의 인버스의 식을 다시 이제 쓴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형태를 다시 벗겨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제 벡터의 외적을 이제 행렬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3x3으로 이제 표현을 한 내용인데, 이걸 다시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 형태를 이제 벗겨낸 형태가 이제 다음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드 조인트 매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드 조인트 매핑으로 이제 앞선 식에서 어드 조인트 매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내용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제 벡터 형식으로 쓰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되면 이제 JS1 더하기 JS2의 세타 1 닷 더하기 이제 JSN 세타 닷 N N 닷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JS1은 이제 JS1의 세타 1 닷인데 J1이 이제 S1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좀 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행렬 형식으로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JS의 세타 곱하기 세타 닷인 이제 자코비안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행렬 JS의 세타는 이제 스파셜 좌표계에서 표현한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따라서 이제 이전까지의 링크 포즈를 반영을 해서 이제 각 조인트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의 영향이 이제 ND 팩터의 포즈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제 어드 조인트로 이제 고정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형태이고요. 그래서 자코비안 또한 이제 익스포넨셜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 자코비안도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과 동일하게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배웠던 이제 이론적 이제 모던 로보틱스에서의 내용을 다시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모던 로보틱스에서의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자코비안을 직접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서 피노키오 라이브러리에서의 결과를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적용해서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봤던 이제 강의 자료를 잠시 좀 더 살펴보자면 모던 로보틱스에서 이제 엑스포넨셜 형태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진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m은 이제 엔드 이펙터의 초기 포즈 값이고요.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익스포넨셜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구해지고, 여기서 이제 스크류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스크류와 이제 조인트 값을 통해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저희 월드 프레임 기준의 이제 체인 리스트 이제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의 트랜스포메이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형태 같이 이제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 이제 체인 리스트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구해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의 이제 스크류 리스트를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선 스크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리스트 형태를 저장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엔드 이펙터의 초기 포즈 값도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사용을 해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익스포넨셜 형태로 계산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프랑카의 판다 로봇을 사용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프랑크의 판다 로봇의 URDF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봇은 이제 7개의 조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URDF를 가지고 이제 FK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URDF 정보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제 오리진은 이제 롤피치오와 이제 XYZ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패런트 프레임 기준으로 저장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모의 프레임 기준으로 롤피치오는 이제 0, 0, 0으로 이제 값을 가지고 있고 XYZ에서는 이제 Z 값만 0.3 부모 프레임 기준으로 0.333이 이제 더 이게 좀 더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은 부모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 이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프레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이제 엑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현재의 엑시스가 자기 자신의 프레임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변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이제 조인트 1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제 조인트 2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2에 대해서도 이제 롤피치오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 있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부모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XYZ는 이제 0,0,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엑시스는 이제 0, 0, 1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의 프레임 기준으로 0, 0, 0, 0, 0, 1로 이제 축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다시 이 리스트 형태로 보고 이제 하드 코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테이션 이제 롤피치요를 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롤피치요를 이제 로테이션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를 가지고 self.lots라는 리스트 형태를 계속 저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롤피치요 형태를 로테이션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이제 변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래서 피치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제 롤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곱한 형태가 이제 최종 3x3 형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구해질 거고,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self.lots라는 리스트에 계속 저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 리스트를 저장할 것인데요. 이제 이것도 URDF의 오리진이 이제 부모 프레임 기준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월드 프레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계속 그것을 이제 변환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체인 리스트라는
체인 리스트라는 리스트 형태로 이제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포문을 통해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조인트 프레임이 이제 월드 프레임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T체인을 URDF 상에 정의되어 있던 이 SYZ 내용과 이제 아까 앞선 포문에서 돌렸던 로체에서의 로테이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뽑아와서 이 내용들을 계속 곱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포문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이게 다시 되고 만들어지고 이제 두 번째 포문 돌 때는 이제 다시 이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T를 다시 곱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체인 리스트를 계속 이 체인 형태의 내용들을 이제 월드 프레임으로 정의된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다 체인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있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이 변수 t에 저장된 매트릭스는 이제 엔드 이펙터의 초기 포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elf.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형태이고, 그리고 이 URDF 상에 저장되었던 이 엑시스도 이제 월드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야 하는 이제 포문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 리스트에 저장된 이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매트리스 상에 정의되어 있는 로테이션 내용들이 다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R이라는 변수에 넣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로컬 엑시스를 이제 월드 엑시스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self.world 엑시스라는 리스트에 이제 로컬 프레임 기준에서의 엑시스를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의 엑시스로 변환하는 내용을 이제 포문으로 이제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제 스크류도 이제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월드 엑시스로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의 엑시스로 저장을 한 형태가 이제 오메가가 이제 스크류 측에서의 오메가가 될 것이고 이제 P를 이제 스크류에 정의되어 있는 이 V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가 이제 저희가 스크류를 이제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V는 마이너스 오메가와 Q의 크로스 외적 형태를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해야 이제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나온다는 것을 한번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 리스트에 저장했던 이제 트랜슬레이션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앞서서 구했던 오메가와 이제 외적을 한 형태가 이제 V라는 변수 담기고, 그래서 이 오메가와 V를 이제 6차원 벡터로 만든 형태가 이제 최종 월드 좌표계에서의 스크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구하고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앞선 식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익스포넨셜 값을 통해서 이제 스크류 축과 이제 세탁 값과 이제 여기서는
네, 이 체인 리스트에서 저장을 했던 그 마지막 값을 저장을 했던 인덱스 벡터의 초기 포즈 값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forward kinematics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앞선 구했던 내용들을 다 exponential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크류 축에서 이제 오메가와 V를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이고, 스크류 축의 오메가 부분이 노멀라이즈가 된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f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가 수치적으로 0인지 아닌지를 이제 안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가정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과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SO3 각각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함수를 넣었는데요. 다시 한번 식을 살펴보면 익스포넨셜로 이제 표현된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지금 이제 SO3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코드상에서 이제 exp 언더바 SO3라는 함수로 정의를 한 거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이 식인데, 이 내용도 이제 매트릭스 언더바 V라는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코드상으로 구현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로테이션 관련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로 아까 보셨던 식을 이제 코드 형태로 만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제 진행을 한 내용이 이제 t라는 변수에 담긴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프린트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또 정의를 했었는데, 좀 더 식의 행렬의 형태가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프린트문을 만들어 놓은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돌려보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fk 세타가 다 0인 값일 때 fk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해서 자코비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셜 자코비안을 구할 때 이제 또 익스포넨셜 값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트도 이제 코드에서 이제 쌓은 다음에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exp 리스트라는 이제 리스트 형태의 변수에 다 담아서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드 조인트 매핑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과 로컬 자코비안을 이제 구현하는 것을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만든 이제 리스트를 이제 하나씩 앞선 내용에서 봤듯이 이제 그 익스포넨셜 형태로 만드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exp 리스트에다 담아놓고요. 이제 자코비안 행렬에서의 각 컬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담기 위해서 이 내용도 이제 앞서서 구했던 이제 월드 좌표계 기준에서의 스크류 값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곱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변수 t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인트로부터 이제 마지막 조인트까지 계속 체인 룰을 통해서 곱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제 월드 좌표계 기준에서의 스파셜 자코비안 컬럼들이 계속 JList라는 리스트 형태로 저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최종 자코비안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 내용들이 이제 오메가랑 V 형태로 쌓는 것이 아니라 V랑 오메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과 저희가 만든 코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 순서들을 변환을 해서 이제 J라는 행렬로 다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최종 J 변수가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 행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 시간에서는 로컬 자코비안을 하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로컬 자코비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만들었던 이제 FK를 통해서 구했던 이제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엔드 이펙터까지의 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인버스 취해서 이제 엔드 이펙터 프레임 기준에서 월드 좌표계까지의 그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하는 내용 또한 인버스 호모지니어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받은 인버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어드 조인트 매핑을 통해서 이제 앞서 만들었던 스파셜 자코비안을 통해서 이제 로컬 자코비안으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현대 로보틱스 기준에서의 순서에 맞게 변환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피노키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자코비안 내용과 이제 저희가 코드로 직접 작성해서 만든 내용을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구현한 내용이랑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코드로 만든 이제 자코비안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로봇은 이제 프랑카의 판다 로봇이었는데 이제 그 로봇에 대한 래퍼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앞선 코드에서 이제 스파셜 자코비안과 이제 로컬 자코비안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노키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RBG와 무조코에서 띄어서 이제 그 포즈값을 랜덤으로 돌림으로써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조코랑 RBG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지금 현재 띄운 상태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셜 자코비안과 이제 로컬 자코비안이 지금 구해지고 있는 것이 프린트 터미널 창에서 이제 계속 프린트 형식으로 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BG랑 무조코 상에서 띄운 상태고, 지금 저희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노드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로봇의 포즈 값을 이제 랜덤으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로봇이 랜덤 포즈 값으로 지금 돌아간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코비안 값도 지금 바뀐 것이 이제 찍히고 있는데요. 한번 멈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피노키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구한 자코비안 값이고,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이 여기 오른쪽 터미널 창이 저희가 코드로 작성한 이제 로컬 자코비안과 월드 자코비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월드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값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로컬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값이 동일하게 작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으로 이제 피노키오 라이브러리 통해서 구했던 내용과 이제 저희가 코드적으로 작성을 했던 이제 FK 내용과 이제 자코비안 내용을 이제 서로 직접 이론을 공부한 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한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해 보았습니다.